예, 안녕하세요. 예, 세아섬체 담당 수년째는 아니고요. 딱 정확히 올해로 3년차 되고 있는 통상사 담당 소순영 강사입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 이제 있는 걸로 가름하고요. 이제 미탐 쪽은 원래는 없었다가 부랴부랴 들어가서 그냥 일사주가 됐고요. 지금 오랜 시간 기다렸으니까 제가 이제 빨리 끝낼게요. 이게 지금 제 개인적 예상은 지금 30분이니까 45분에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학년 때 이수해야 되는 필수 교과목 이런 거는 그냥 쭉 다 아시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뭐 다 아시겠지만 이쪽 다른 학원들이랑 다 이제 설명해 다닐 테니까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이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1차 설명회 하고 이제 2차 설명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사는 2018년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현재 23년까지 6년이 됐고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현재 23년까지 이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사회 같은 경우 통합사회는 미래의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방금 여기 써놨듯이 윤리와 지리 과목은 부교재, 학교 유인물, 프린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사는 교과서 내용 및 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까지 약 3년간 통계 제가 가르친 거 드린 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교과서 시바스를 사용 중인데 주로 부교재가 있어요. 항상 부교재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 부교재가 어쨌든 교과서를 그대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부교재를 주로 공부를 하시되 시험 문제 제시문에 나오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보셔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너무 부교재만 공부하다가는 조금 이제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100%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서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통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통사는 이제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인 일사로 나눠져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윤리 과목 여기는 부교재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여기는 교과서.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필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세요. 그러니까 필기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리 파트하고 일사 파트는 거의 변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리는 항상 고정이었어. 거의. 지리는 항상 고정이었는데 요 윤리는 나 일사 영역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 때 보던 게 1학기 중간고사 갈 수도 있고 1학기 중간 보던 게 2학기 중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3년 동안 프린터 계속 다 모여져 있는데 보다 보면 그렇지만 조금씩 바뀌어요. 프린트 내용이. 그러니까 프린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올해는 2021년은 그걸 가리켰는데 2022년에는 그냥 안 가르치는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80%를 따지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20% 부분에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능동적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방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게 이제 책으로 써서 나가지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사 한국사 같은 걸 매주 주차 교재로 나갑니다. 왜냐면 그때 능동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사는 총 1단원 해가지고 여기 내가 좀 단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국사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는 총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단원 같은 경우에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 들어갑니다. 원래는 과거 2019년까지 쓰였던 구교과서에는 이게 1, 2, 3, 그 다음 차니까 1단원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삼국시대, 그 다음 2단원이 고려, 3단원이 조선이었고요. 차례대로 4단원이 구한말, 흥선대원군부터 경술국치까지. 그리고 3단원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4단원이 현대사,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1, 2, 3단원이 한 학기 배워야 될 분량이 신교과서로 바뀌면서 1학기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는 거의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우다가 지친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한국사가 개정이 되면서 전 근대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제 핵심만 간단히 공부를 하고 나머지 75%를 근현대사 비중에 할애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 내시기에 딱 좋아요. 1학기 중간,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로 나아가요. 작년에는 세월고가 9월 달인가 태풍이 심하게 와가지고 원래 수학여행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수학여행 못 가고 학교 수업을 하는 바람에 용이 되는 바람에 약간 진도가 소단원이 하나 어그러지게 되었는데 아마 올해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정상적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통합사회는 선택형 20문항이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20문항이라는 얘기는 문항당 배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적어요. 적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문항수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한국사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기본형 문제가 나오고요. 뭐 이거는 어느 학교나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PPT에만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요약한 거라 가지고 길게 서술형 문제를 요약한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과 사료를 해석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관련 있는 군제 업적에는 뭐 시대사 연계 문제, 그리고 서답형은 단답형 완성형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단답형과 약간의 논술형이 섞여 들어가 있는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흔히 나오는 거, 제시문을 놓고 제시문에 빈칸을 놓고 여기에 국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요즘 한국사의 경영의 대세는 출판사가 9종이에요. 9개 출판사고요. 그 다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5종입니다. 통합사회나 한국사회나 둘 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한국사가 시마스, 그 다음에 통사가 비상인데 그 출판사와 관계된 자습서나 문제집만 사시면 돼요. 굳이 다른 출판사가 사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단원과 소단원은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들어가지만 약간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 다른 출판사를 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로 또 한 점을 말씀드리면 고3 한국사는 절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의 확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떤 세부 내용 확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배점이 높죠. 문항수가 적으니까.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일. 학생들이 어려운데, 자,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선지가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선지가 6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화여고 특성이에요. 세화여고는 선지 6개면 양호하고요. 심한 경우에 선지가 9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골라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모든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또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바로 시기 문제. 시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 노금이 폐지되었다. 그 다음 고유양이 관제를 정비하고 복색을 지정하였다. 바로 요한 특히 제가 말씀드린 기억선지와 그 다음에 미음선지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는 살짝 언급만 되거나 기억선지는 요 시마스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는 대야상식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진흥왕 진하고 선덕여왕 때 막 이제 신라 삼국통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상황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맞춰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교재에는 사료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만 한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교과서를 같이 봐야 돼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내용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 가끔 소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한 건 반드시 교과서를 읽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아래 조건은 서술했다니까 단답형을 가장한, 그러니까 서술을 가장한 단답형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거 기본 7개 나오죠. 유물, 유무적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교육청 수능이나 그리고 학력평가에서 따와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해당 시대의 국가의 문화유산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선지가 짧은 게 거의 없어요. 선지가 뭐 최소 5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7개, 8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로 올라가게 되면 통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및 부교재 그리고 수업 필기를 토대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지역적인 선지 상당수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부교재 큰 틀은 거의 같지만 소단원에서 조금씩 추가가 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윤리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형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부교재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지리는 2020년까지는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18, 19년에 비해 좀 하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좀 많았었고요.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다들 하시는 선생님들 다른 하시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를 낮추고 있는 경우거든요. 조금씩. 왜냐하면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데 통사가 빠르면 올해가 마지막 교과서일 수 있고요. 이제 교과서 바뀌거든요. 아니면 이제 6년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내년까지 더 쓸 수도 있는데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올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점수가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라면 최상위권은 혹시 말해서 이제 빽빽하게 유지하게 되고 서답형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틀리냐에 따라서 소수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로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걸 통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사가 교과서 및 수업 판서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는데 제시문이 4년 차까지는 어려웠어요. 근데 21년부터 22년부터는 제시문이 조금 전에 비해서는 짧아졌지만 그래도 제시문이 전보다는 그러니까 전배 이 정도까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있으면 반 페이지가 제시문인 거죠. 봐주시면 이제 이거죠. 수능 문제인데 지중해성 기후와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과 동안을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고3 세계지에서 흔하게 나오는 유형이고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이거는 학교 고3 프린트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맞게 다시 재가공을 하셔서 고1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3 세계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년 동안, 4년 동안 안 나오다가 한국지리, 이제 그 해안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한국지리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추가됐어요. 정말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해안 지역 문제가 여기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왜 배우지? 애들이 순간, 그래서 이거 왜 배우냐 그랬더니, 프린트를 받아보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2022년에 처음 등장한 지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학생들이 기출문제만 또 그러니까 기출 공부에도 비슷한 유형이 되니까 어떤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통합세 내용 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해안 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통합세에서 말하는 해안 지역은 그거예요. 해안 지역에는 이런 게 있고 그냥 바닷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떠냐 그 정도로만 묻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안 지형이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 그리고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고3 개념이죠. 이거 정치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그 1세대, 2세대 그래가지고 인권의 발달 개념 순서입니다. 통합세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수단적 존재 요거는 교과서에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바로 볼 때는 그냥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을 학교 필기를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는지 바로 학교 선생님이 정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에 녹여내는 거죠. 나머지 이제 디귿, 리을, 선지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나오는 거고요. 천부인권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불가침성, 인권의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윤리 영역인데 아까 말했던 1단원 공리의 원리. 이게 공리가 등장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양적 공리주의하고 질적 공리주의를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교과서에서. 그냥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행위의 동기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위의 결과로만 볼 것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학교 선생님은 고3 생윤 윤리 과목을 그대로 갖고 내려셔가지고 질적 공리주의와 양적 공리주의 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바로 프린트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고 학교 수업에서 필기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비되느냐?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5년 동안 실시가 되었던 통사 문제와 그 다음에 한국사 기출 문제가 다 일단 워드화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실시를 못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 내용 다시 서머리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출 가공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기 자료가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고3 수능 문제를 이용을 해서 변형 가공해서 학생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저는 이 말만 들으면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했는데 거의 다 나왔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드려요. 그래야지 강수의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교재 마지막으로 교재만 들으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수업 영상 링크를 제공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보는지 안 보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개수는 말인데 요즘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수업에서 제가 그래서 3-4명이 못 왔어요. 졸업식 뭐든 개인적 사정으로. 링크를 보냈죠. 근데 그 영상에 해당 링크가 약 30회가 떠 있어요. 카운팅 수가. 근데 그 중에 처음 보낸 거라서 제가 25번은 제가 카운팅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영상 횟수가 떠요. 분석이. 완주한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저도 완주를 안 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보다가 저는 처음에 완주를 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분위기 알려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제시문이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과서 시마스에 맞는 자료로 다시 재편집이 됩니다. 내용도 빠질 건 빠지고 더해질 건 더해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통합사회 방금 어려웠던 부분들 열대기억에 하는 거 고3 내용에 맞게 쉬우면 쉬운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 다시 추가하고 가가면 됩니다. 인권의 의미의 변화 양까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점점 봄 다가오니까 또 2년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